네, 안녕하세요. 축구 생각입니다.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부터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좀 촬영을 하게 됐는데 마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결과 위주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는 쇼난 대 산프이로의 경기고요. 지금 산파이로가 정배당을 받고 있고, 산파이로가 최근에 주춤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중상위권의 순위를 좀 유지하고 있죠. 경기적으로는 사실 산파이로가 최근에 주춤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나, 쇼난의 홈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무승부에 대한 고민도 좀 하긴 했지만, 저는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, 지금 이 경기에 투픽을 쓰기에는 다른 경기에 폴더를 쓸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, 어쨌든, 뭐 산프이루가 경기력적으로 주춤은 하고 있더라고 할지라도 뭐 쇼난 정도는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쇼난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번 경기입니다. 나고야 대 니카타의 경기고요. 나고야가 제가 생각하는 이 순위에 비해서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변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이변을 가져갈 때마다 좀 정배당이 나오면서 나고야가 좀 경기적으로 제 생각과는 다르게 좀 결과를 낼 때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경기도 그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고야가 홈이고 니카타가 순위적으로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경기는 나고야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 배당이 좀 생각보다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. 그래도 그런 의심을 하더라도 이 경기는 나고야의 단통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나고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3번 경기입니다. 수원 삼성 대 수원 FC의 경기고요. 뭐 수원 더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모두 팀 다 뭐 최근에 행보들이나 경기력이나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좀 하위권에 위치한 두 팀의 경기인데 저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수원 FC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수원 삼성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긴 해요. 근데 뭐 수원 삼성도 최근에야 좀 경기력이 그래도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팀이지 손FC보다 더 흐름이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합니다. 경기적으로도 손FC보다 더 좋은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뭐 두 팀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오히려 0대 0의 결과 두 팀 다 지금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서 저는 무승부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4번 경기입니다. 전남 대 부천 FC의 경기고요. 이 경기는 전남이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긴 하죠. 뭐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 경기적으로도 뭐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근데 두 팀이 순위가 좀 비슷하긴 합니다. 뭐 한 순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전남이 홈에라는 점에 있어서는 무승부를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긴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공격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부천이 이 측면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나 아니면 공격에서의 그런 역습에서의 과정들 저는 부천이 더 경기력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K리그 2 경기인 만큼 이런 경기는 한번 이변을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변이라면 저는 무승부보다는 완전한 역배 쪽을 좀 가져가 봐야겠다라고 좀 도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. 전남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번 경기입니다. 대구 대 울산의 경기고요. 울산이 원정이고 지금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죠. 그도 그럴만한 게 지금 울산이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립니다. 그래서 저는 대구가 어쨌든 역습 원툴이긴 하지만 그것이 먹힐 때의 위협적인 부분들이나 울산이 최근에 흐름적으로 좀 주춤하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6번 가시마 대 사포로도 이 경기도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가시마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너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사포로가 원정에서는 분명히 불안한 팀이고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팀은 맞지만 사포로가 만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밸런스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측면 수비에 대한 불안한 부분들은 있지만
공격적인 부분들 뭐 세트피스도 나쁘지 않고 이런 점을 봤었을 때 삿포로가 쉽게 밀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변까지도 바라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시마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7번 경기입니다. 요카FC 대 빗셀고베의 경기고요. 이 경기는 의심 없이 빗셀고베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 경기를 이변으로 가져가기에는 요카FC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너무 좀 떨어지고 수비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빗셀고베의 이번 시즌 경기력이라면 공격력이라면 무난하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요코FC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8번 경기입니다. 우라와 대 요코마리의 경기고요.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우라가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은 반대로 요코마리 쪽으로 좀 몰려 있는데 저는 투표율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라와가 홈이라는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뭐 두 팀 다 상위권의 팀이죠. 근데 저는 경기력 차이는 두 팀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.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요코마리가 보여주는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, 우라가 지금 수비적으로 단단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라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라와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9번 경기입니다. 가와사키 대 간바오사카의 경기고요. 이 경기는 가와사키의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가와사키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최근에 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최근의 모습들은 좀 가와사키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간바오사카는 좀 경기마다 기복이 너무 심해서 좀 가와사키 쪽이 조금 더 가와사키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가와사키가 보여주는 이번 시즌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좀 아쉬운 상황이고 간바오사카도 뭐 기복이 심하긴 하지만 이 기복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와사키의 단통으로 가기에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와사키의 승부 투픽으로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0번 경기입니다. 교토상가 대 이제 가시아의 경기고요. 교토 퍼플상가는 어쨌든 측면에서의 크로스 감각들이 굉장히 위협적인 팀이고 가시아는 역습들이 나쁘지 않지만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이 결정력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. 퍼플상가가 가시아보다 경기력이 좋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가시아도 뭐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.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.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11번 경기입니다. 세레소사카 대 도쿄FC의 경기고요. 이 경기는 도쿄는 제가 좀 강팀 상대로는 좀 이변을 많이 가져가는 팀인데 지금 사실 원정에서의 경기고 세레소사카의 최근의 모습들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세레소의 무난한 승리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세레소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12번 경기입니다. 사간도스 대 후쿠오카의 경기고요. 지금 사간도스가 정배당을 받았고 밸런스적인 부분들도 괜찮지만 저는 후쿠오카가 세트피스에서 보여주는 그런 한방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무승부 쪽으로 이렇게 투표율이 많이 몰리면 저는 가져가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로 무승부로 많이 몰려서 승패 방향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사간도스보다는 J리그에서의 완전한 역배 한 경기에는 나올 텐데 저는 이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후쿠오카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오히려 최근에 사간도스보다는 경기력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간도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3번 경기입니다. 전북 대 인천의 경기고요. 전북이 최근에 다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. 인천과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인천이 지금 중원에서 이명주 말고는 좀 받쳐주는 선수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격에서의 뭐 에르난데스도 그렇고 좀 좋은 이 외국인 용병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런 호흡들이 좀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전북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만 전북도
지금 좀 오락가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조규성이 빠지고 나서의 그런 공백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예전만큼의 강력한 전북의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인천도 경기력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공격에서의 그런 번뜩이는 그런 개인 능력들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부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경기입니다. 제주 대 강원의 경기고요. 이 경기는 제주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강원이 뭐 최근에 이변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는 할지라도 뭐 제주가 경기력이 좋진 않아요. 근데 뭐 제주나 강원이나 경기력 차이가 크진 않는 상황에서 저는 이 강원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제주가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, 배당도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됐기 때문에 제주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팩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. 저는 또 프로토와 승무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